자, 오늘은 영화 속 뮤지컬 그리고 오페라에 대한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화 속의 음악 수업 중에서 이제 처음으로 뮤지컬을 다뤄봅니다. 영화이면서도 뮤지컬인 이런 작품들이 대표적인 작품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뮤지컬은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입니다. 뮤지컬이기도 하고 같은 제목이죠. 영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도 있습니다. 이 영화로 제작이 처음으로 이 영화로 제작이 된 연도는 1957년입니다. 1957년에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뮤지컬이 나오게 됩니다. 이 영화는 후에 2021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로 또 한 번 개봉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의 원작 뮤지컬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와 내용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영화 속 이번 그 영상 주제가 영화 속 뮤지컬 그리고 오페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영화 속의 음악인데 뮤지컬도 다루고 또 이제 이것과 또 한번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또 오페라와는 어떤 좀 차이점과 또 같은 점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조금 이렇게 좀 폭넓게 좀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혹시 영화나 뮤지컬을 보신 분이 계실까요? 이거는 셰익스피어의 원작 그 4대 비극 중에 하나죠. 로미오와 줄리엣을 현대 뉴욕으로 옮긴 작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이제 대명사죠. 이 뮤지컬에서 보면은 이제 조금 가난한 백인 청년들의 갱 집단이 있어요. 그게 제트파예요. 제트파. 그리고 남미이지만은 위치는 남미에 있지만 미국령인 푸에르토리코라는 나라, 그러니까 미국에 속한 나라이기도 하죠.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 집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젊은 또 청년들이 갱단을 이루고 있는 또 파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샤크파예요. 샤크파. 푸에르토리코 이민자들은 미국의 지금의 뭐 맨하탄 북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민자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긴 한데 이민자들은 정말 참 열심히 삽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에도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근면성실하다. 새벽이든 밤늦게든 또 어떤 일이든 주어진 일에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자신의 일처럼 어떤 식당이든 어떤 가게의 종업원이라도 정말 자신의 일처럼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다들 힘들어하는 일들도 정말 열심히 하는 걸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푸에르토리코인들도 이 미국에 와서 이민을 와서 이제 살아갈 때 얼마나 열심히 살겠어요. 열심히 살면은 반드시 또 그에 또 해당하는 그 당연히 또 받아야만 하는 또 그런 보람도 있죠. 돈도 많이 벌고 또 돈을 많이 버니까 자식들 공부도 열심히 시키고 또 자식들이 또 부모님이 힘들게 번 돈으로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또 이렇게 또 나중에 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그렇게 해서 이민 1세대들은 엄청 힘들게 살지만 또 2세대들, 3세대들은 또 그런 또
또 윗세대들이 열심히 살아서 또 이렇게 후대에서는 또 그거를 또 이렇게 또 좋게 또 풍요롭게 또 사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봐요. 이 샤크파 이 푸에르토리코 이민자들의 갱 집단의 이제 아이들이 물론 나쁜 아이들도 있지만 열심히 사는 애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백인 제트파에서 봤을 때는 백인들 중에 이 제트파는 아이들이 좀 이렇게 삐뚤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열심히 사는 푸에르토리코인들이 하는 가게나 이런 데를 가면 나 막 막 부셔버리고 막 되게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뭐 되게 짓궂은 장난도 많이 치고 더 심각하게는 이제 뭐 범죄도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샤크파와 이 제트파는 정말 목숨을 건 나중에는 이제 싸움까지 하게 되죠. 자, 이 영화의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다루기로 하고, 자, 다시 한번 그 뮤지컬 원작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서 어떻게 영화가 만들어졌느냐. 이거는 단순한 원리입니다. 영화로 만들 때에는 이게 이제 흥행을 할 수 있냐 없냐라는 거를 당연히 따져보겠죠. 그렇게 봤을 때 이 뮤지컬이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가 너무너무 인기가 많았어요. 너무너무 인기가 많았고 너무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품이다 보니 이거를 이제 영화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주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 뮤지컬과 오페라라는 게 어떤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는지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뮤지컬이나 오페라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 들어보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두 장르가 모두 다 종합 예술극의 형태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종합 예술이 뭐예요? 당연히 노래도 있고 스토리도 있고 그리고 무대 장치도 있을 거고 무대 장치 안에는 뭐 조명도 있을 거고 음향도 있을 거고 다양한 그리고 발레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많은 다양한 파트들이 이렇게 다 이 하나의 뮤지컬이나 오페라에 다 응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합 예술극의 형태라는 것에서는 동일합니다. 근데 이 오페라와 뮤지컬은 스타트부터가 조금 달라요.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17세기 이탈리아에서 시작합니다. 오페라는 17세기 이탈리아에서 시작을 하고요. 이거는 고전적 음악극이라고 보면 돼요. 자, 음악극이라고 했죠. 예, 뮤지컬은 언제 시작을 했냐면요. 오페라보다는 한 200년이 늦습니다. 19세기에 미국이 아닌 영국에서 시작을 합니다. 아까 전에 오페라는 고전적 음악극이라고 한다면 뮤지컬과 같은 경우에는 현대적 음악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전에 뮤지컬이 흥행을 해서 영화화한 영화들이 작품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이제 그거에 조금 더 일찌감치 오페라가 흥행을 해서 그거를 또 뮤지컬로 만든 작품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페라 라보엠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이 너무너무 인기가 많았어요. 짧게 설명을 드리면 푸치니라는 작곡가가 쓴 라보엠이라는 작품은 배고픈 젊은 예술가들의 삶과 사랑 이야기예요. 저는 이 오페라를 참 좋아하는데 음악이 또 너무 좋고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순수하면서도 되게 슬프면서도 또 2막에는 보면은 또 크리스마스 이제 시즌에 배경이 크리스마스거든요. 그래서 또 즐거움도 있고 너무너무 참 뭐라 해야 되지? 젊은 그런 청년들의 그런 막 사랑 이야기도 너무 예쁜 사랑 이야기도 있고 너무 조금 슬픈 사랑 이야기도 있지만 그런 이제 내용이다 보니까 음악도 너무 좋고 사랑 이야기가 너무너무 또 좋아서 이게 뮤지컬로 만들어집니다. 뮤지컬로 만들어지는데 그 제목은 렌트라는 뮤지컬이 있거든요. 또 하나가 우리가 오늘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이제 작품에서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지만은 내용은 거의 흡사합니다. 두 그 원수 집안의 아들과 딸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로미오와 줄리엣은 두 원수 집안의 자녀들인데 이 둘이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는 보면 그 갱 집단 두 갱 집단이 나오는데 하나는 그 이제 제트파라고 해서 백인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갱 집단이 있고 샤크파는 그 푸에르토리코라는 나라에서 이민을 온 청년들이 이렇게 만든 집단이 갱 집단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로미오에 해당하는 사람은 톤이라는 주인공이 나오거든요. 제트파의 옛날 두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옛날 두목이고 줄리엣은 누구냐면은 푸에르토리코 이제 이민자들의 그 갱 집단인 샤크파의 두목의 여동생입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그리고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는 내용은 거의 흡사하나 이제 그 시대가 다르고 이제 장소가 조금 다르다는 것 그 외에는 거의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오페라와 뮤지컬의 차이점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오페라는 음악에 좀 더 중심을 둡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스토리가 있는 음악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토리가 있는 음악극. 그리고 뮤지컬은 어떨까요? 극과 스토리, 그러니까 스토리에 조금 더 중심을 둡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쉽게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오페라 배우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오페라 가수라고 얘기할까요? 뭐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오페라 가수가 조금 더 자연스럽거든요. 이제. 그리고 뮤지컬 가수라는 말도 쓰지만은 뮤지컬 배우라는 말을 우리는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일반적으로 좀 더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페라 가수, 뮤지컬 배우 이것만 봐도 오페라는 가수, 노래를 음악에 조금 더 중심을 두는 것로 우리가 보여지고 뮤지컬 배우는 당연히 연기를 하고 이제 스토리를 이렇게 펼쳐나가야 되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뮤지컬 배우라는 말이 조금 더 우리에게는 친숙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다른 점이 있는데 뭐냐면요 마이크 사용의 유무입니다. 자 여러분 뮤지컬 가수들은 마이크를 써요 안 써요? 뮤지컬 배우들은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연기를 하면서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고 또 활발해야 됩니다. 뭔가 액팅을 할 때 가만히 서서 또는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연기를 하지만 어쨌든 막 좁은 공간일 때도 있고 공간의 차이는 그 이제 뮤지컬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뮤지컬 라이온 킹이다. 이거 되게 크거든요. 뮤지컬 캐츠다. 이러면은 굉장히 이 무대가 커요. 근데 예를 들어서 뮤지컬 뭐 맘마미아다. 이러면은 좀 공간이 좀 좁아요. 뭐 그리고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뮤지컬도 여러분 아마 보신 분도 계시고 아실 거예요. 이런 것도 무대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막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막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노래도 해야 돼. 대사도 해야 되고 이렇게 참 그래서 이제 뮤지컬 가수들은 마이크를 착용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오페라 가수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뮤지컬과 오페라는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이 사람이 발성이 달라요. 발성. 자, 쉽게 말해서 우리 뭐 파바로티 이런 사람들 이름 들어봤어요? 유명한 성악가 조수미 이런 사람들 노래하는 것과 또 유명한 또 가수들 있잖아요. 뮤지컬 가수 누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나라 가수 중에 옥주현이나 전미도 배우 그러니까 오페라 배우 전미도 이런 뮤지컬 배우 전미도 같은 분들 이렇게 보면 아니면 조승우 물론 이게 조금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발성이 정통 성악 발성과 그런 이제 일반 발성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페라는 마이크를 쓰지 않고 뮤지컬은 마이크를 또 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페라에 나오는 용어 중에 이 두 가지는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뭐냐면은 첫 번째는 아리아라는 겁니다. 아리아. 여러분 아리아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리아는 감정을 실어서 노래를 하는 거를 아리아라 그러거든요. 어떤 오페라에 어떤 아리아가 나오냐가 되게 이제 흥행, 그 오페라 작품의 흥행을 좌우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오페라가 딱 이렇게 발표가 되었을 때 이 아리아가 새어나가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 이게 미리 새어나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오페라를 보러 안 올 수도 있고 이거를 또 이렇게 보기도 전부터 이거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래서 작품의 그런 이제 단속이 이렇게 이거를 발설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만큼 아리아는 그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주인공이 이 노래를 부르면 진짜로 이 이제 오페라의 모든 엑기스가 여기에 다 모여 있다고 보면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레치타티보라고 있거든요. 레치타티보는 뭐냐면 리듬에 맞춰 말하듯이 부르는 노래라고 보면 됩니다. 리듬에 맞춰 말하듯이 부른다. 아까 전에 아리아는 감정을 실어서 노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레치타티보는 말하듯이 부르는 노래. 그 스토리텔링에 좀 가깝죠. 뭐 예를 들어서 너 지금 오늘 밥 먹었니? 난 안 먹었어. 뭐 이런 약간 음정이 없고 멜로디가 없고 그냥 이제 리듬과 이제 가사가 좀 더 이렇게 부각될 때는 이걸 레치타티보라고 그러고 아리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아는 거 많을 거예요. 딴딴딴 따다단 딴딴딴 따다단 따라랄라라람 따란딴 따라람 뭐 이런 이거 오페라에 나오는 되게 중요한 멜로디거든요. 또는 뭐 밤의 여왕 아리아 뭐 따란딴딴딴딴딴딴딴 따가다가단딴딴딴딴딴딴딴 따가다가단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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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아리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멜로디가 있고 감정을 실어서 노래하는 거를 아리아라 그러고 리듬에 맞춰서 말하듯이 부르는 노래를 우리는 레치타티보라고 한다라고 이것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4대 뮤지컬, 세계 4대 뮤지컬이라고 우리가 이제 다시 말하면 가장 흥행을 많이 한 이제 뭐 뮤지컬을 제가 손꼽자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캐츠 알죠?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그리고 레미제라블, 오페라의 유령, 미스 사이공. 요게 세계 4대 뮤지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못 버니까 이렇게 뮤지컬이나 오페라를 보는 게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 나중에 한번 그 기회가 된다면 좋은 오페라나 좋은 뮤지컬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뮤지컬과 오페라에 대한 우리가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이제 다양한 것들을 조금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개할 영화가 계속 조금씩 얘기하고 있었어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라는 이제 뮤지컬에서 나온 영화예요. 네. 원작이 뭐 누구의 작품이었다고요?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작품. 이게 4대 비극 문학 작품에서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이 나왔고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이 흥행을 하니까 그거를 이제 뮤지컬로 만들었어요. 뮤지컬 제목은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입니다. 이거는 또 흥행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이제 또 이제 개봉이 되는데요. 1957년에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가 나왔고 2021년에 스티븐 스필버그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샤크파와 제트파의 이제
뭐 이런 두 20대 갱단이 세력 다툼을 이제 벌이는데 그 안에 이제 두 명의 주인공이 나와요. 로미오에 해당하는 사람이 토니, 그 다음에 이제 줄리엣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제 마리아라고 있어요. 그 샤크파의 대장 베르나르도라고 있거든요. 그 베르나르도의 여동생이 마리아예요. 그리고 이제 제트파의 대장이 리프라는 사람인데 그 전 대장이 토니예요. 토니는 사실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대장으로 있을 때 사람을 죽일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아무리 이제 갱단이라도 막 사람을 죽이고 막 그렇게까지는 안 했었나 봐요. 근데 어쨌든 사람을 죽일 뻔해서 이렇게 거기를 어디로 하죠? 감옥에 갔다 와요. 감옥에 갔다 와서 되게 착하게 살고 있거든요. 되게 이제 착하게 살고 있는데 친구인 이제 리프는 계속 이제 둘이 완전히 베스트 프렌드거든요. 리프는 이제 계속 이제 한날 와가지고 이제 다시 말할게요. 토니는 이렇게 이제 감옥에서 출소를 해서 착하게 살고 있어요. 푸에르토리코에서 이민 온 할머니가 친할머니는 아니고요. 좋으신 분이 운영하는 이제 가게에서 이제 종업원으로 착하게 일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곳에 리프가 찾아와서 토니 우리 내일 저녁에 뭐 이렇게 무도회가 있는데 이렇게 파티가 있는데 가서 같이 좀 놀자. 이제 계속 꼬셔요. 근데 진짜 춤만 추고 놀자라고 하는 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토니는 또 못 간다 막 그래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마리아라는 이 친구는 이제 샤크파 두목인 베르나르도의 여동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르나르도는 푸에르토리코에서 왔는 이제 이민자지만 이제 막 이렇게 권투 선수예요. 그런데 자신의 여동생을 이제 자기 친구한테 이제 소개를 좀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친구 중에 제일 똑똑한, 그러니까 회계사인가? 되게 이제 좀 그나마 이제 이민을 와서 열심히 사는 그래서 이제 조금 똑똑한 친구한테 자신의 여동생을 좀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데 바로 그 자리에 이제 같이 와서 같이 춤도 추고 놀면서 좀 친해지길 바랬던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무도회를 갔는데 이제 그런 계획과 상관이 없이 토니와 마리아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이제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이제 두 원수 갱 집단의 이제 하나는 전 대장이고 하나는 현재 대장의 여동생이었던 거예요. 쉽지 않았겠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번 이 영화에서 알면은 좋은 이제 음악이 여러분 mambo라는 음악과 이제 Tonight이라는 음악이 있거든요. 여러분 Tonight은 어떤 음악이냐면은요. 이제 토니하고 마리아가 이제 토니가 마리아의 집을 막 찾아와요.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 밤에 이들이 둘이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Tonight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조금만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런 노래예요. 네, 이렇게 투나잇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토니와 마리아가 서로 첫눈에 반했던 이 무도회장에서 나와서 이 마리아의 집에 토니가 찾아가서 막 그 발코니에서 막 서로가 노래를 불러요.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건데 요거는 요 노래를 알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웨스트 스토리 사이드 스토리에 보면은 mambo라는 노래가 나오거든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거는 이 두 집단이 이제 좀 친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자리를 이제 그 주선을 해요. 이 동네에서 이 뭐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이 두 집단이 좀 친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무도회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노래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정말 신나게 춤을 추는데 이때 나왔던 이 지금 방금 이 노래가 그 장면에서 나오거든요. 만보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이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 대한 간단한 내용과 근데 참 이 결말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결말이 해피엔딩일까요? 새드 엔딩일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결말을 안다면은 좀 같이 그 같은 결말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감은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의 우리가 살펴보는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가지고 만든 영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우리가 살펴봤고 뮤지컬과 오페라의 공통점과 차이점까지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들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